자, 오늘은 부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부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뭐 설명할 건 없고, 이제 부관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된 의사 표시가 있으면은 그 종된 의사 표시가 부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영업 허가를 한다 그러면은 허가를 한다 하고 허가로부터 3년까지만 한다 하는 게 종된 의사 표시예요. 또 부과되는 의사 표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관이다. 자, 그러면은 부관의 종류가 있어요. 자, 종류는 조건. 그죠?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발생, 소멸을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이 아닙니다. 불확실입니다. 확실은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오는 밑에 보면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표시고 조건은 만약에 뭐뭐 하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그래서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불확실이잖아요. 그런데 발생과 소멸이다. 이건 뭐 간단하게 암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정발, 해소 이런 식으로. 정발 장군 있잖아요. 해소, 그죠? 그러니까 정지적 둘 다 불확실이니까 정발은 발생, 해제는 소멸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도록 제가 별도로 이 그림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기한은 여기 나와 있듯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기와 종기가 있죠. 시기는 발생이죠. 종기는 소멸입니다. 그리고 기한의 종류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간이 있고. 그래서 확정 기한은 일주일 후에 3개월까지 이건 확실하게 시기가 뭐예요? 확실하죠. 근데 불확정은 뭐예요? 불확정 기한. 도래는 확실하지만 도래 시기가 불확실하죠. 비가 오며 네가 사망하며 이런 것들은 도래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부담이 중요한 게 있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부담 개념은 자기 부자기 수익급부 의무를 가하는 행정행위 부관입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뭐예요?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명령.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부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담 뒤에서 요거는 개념이고 더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정부담은 뭐예요? 나는 A도로 통행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에서는 B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경우. 그래서 내용 자체를 수정 변경하는 형태의 부과를 수정부담이라고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차례권 유보는 뭐예요? 숙박 영업 허가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숙박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 하는 것을 뭐예요?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회권 유고, 취소권 유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관에 속하는 것들이 있고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부관에 속하는 것들을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담 조건, 기한, 취소권 유고, 철회권 유고죠. 수정부담, 법무부가 조기에 수취하다 해서 요 부관에 속하는 것, 나머지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관의 한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부가는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속 행위나 기속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붙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판례, 통설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배하여 붙일 수 없고 또 비례 원칙이라든가 이 평등의 원칙 이런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해야 됩니다. 위반하면은 이 또한 위법한 부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부관은 행정행위를 바를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행위를 바를 때 행정처분을 할 때 같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중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나중에 부관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통설과 판례에서는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는 원래 원천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기억에서 미열까지 요 네 가지입니다. 유부남이 동의한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행정행위를 할 때 붙인다. 예외적으로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두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에 관한 쟁송 부분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관은 부담이라는 부관이 있고 부담 이외 부관들이 많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부담이라는 부관은 독립적인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앞에 주된 행정행위와 관계없이 부담만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담 이외 부관은 독립적인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번 문제죠. 178페이지 2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부관의 종료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은 두 번째 줄. 확실한 사실에 의논하는 의사표시입니까? 조건은 불확실.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기한은 있잖아요. 바로 밑에 불확실입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가 소멸입니까? 발생입니까? 정발, 발생이잖아요. 그럼 해제는 해소,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소멸과 발생이 또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담이라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행정행위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형태의 부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번 문제로 갈게요. 앞에 문제 배치가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76페이지예요. 자, 20번 문제도 부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보세요.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맞죠? 즉, 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경찰의 강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부담 자체는 독립적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쟁송, 경찰 강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경찰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만 하고 우리가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명을 위반하게 되면 경찰벌을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 강제를 하게 됩니다. 경찰벌은 경찰 형벌과 질서벌이 있고 경찰 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와 경찰 조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강제 집행은 대집 직강이라고 네 가지가 있고 즉시 강제는 이제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혼합적, 즉시 강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는
강제조사, 임의조사가 있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표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전통이에요. 지금 우리 경찰 강제는 강제 집행과 적시 강제와 경찰 조사가 있고, 위반하게 되면 경찰벌을 부과한다 했잖아요. 앞에서 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또 강제 집행은 대지, 직강이 있다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전통이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 비금전적 제재, 금전적 제재,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통, 배우지 않는 거는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직접 이행 확보수단이 있고 간접적 이행 확보수단이 있어요. 자, 직접적인 이행 확보수단은 뭐냐? 바로 대직, 대직강, 적시 대직강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시 대직강. 그 나머지는 간접이다. 그래 보시면 이렇게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강제 집행과 적시강제 차이점은 같은 점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권력이죠. 둘 다 권력적인 실력 행사고 또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강제 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뭐예요? 강제 집행을 하고요. 적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침해는 적시강제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강제 집행, 예외적으로 적시강제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 벌하는 건 경찰 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 대집 직강해서 그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또 강조를 하자면은 여기서 굳이 최후의 수단 하는 말이 있어요.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그게 직접 강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강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직접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 하는 말이 나오면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 나오면 직접 강제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강조할 것은 대집행 절차는 개통, 실비, 계보, 통지, 실행, 비용 처분이고요. 강제징수 절차는 독채, 중결, 그리고 체납 처분 순서는 암매청, 압류매가 청산이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81페이지. 자, 예습을 여러분들이 하고 가능하면 따라오세요. 귀찮다고 해서 같이 기출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쭉 진도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가능하면 촬영을 월, 화, 수, 목 이렇게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정도 경찰학개론을 수업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촬영을 못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고요. 그 대신 하수, 목 3일에 좀 많은 내용을 촬영해서 할 겁니다. 가능하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하수 정도에서 이론은 다 끝날 거예요. 바로 법령 또 기출문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6월 달 안으로 기출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더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7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바빠집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빨리 끝내줘야 저 개인적으로 또 강의하는데 또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기출을 끝나고 7월 달, 8월 달인데 7월 달은 제가 자, 문제 준비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60일 작전, 최종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문제풀이는 원고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푸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숫자 특강 이런 것들 별도로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 미리 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업로드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도 또 다른 그 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런 특강들은 또 무료 특강 강의 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계속 타협점을 찾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결정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속대로 최종 문제풀이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무료 특강은, 무료 강의는 특강까지는 힘들겠지만 무료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특강도 일단 합의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 강의도 계속 개인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계속 할 계획이고 또 뭐 한번 이론은 계속 뭐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법령은 개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제가 촬영을 하면은 항상 최신 법령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리 유지한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어, 이론서와 법령 강의, 기출 강의는 내가 봤을 때는 총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문제풀이, 뭐 특강 이런 것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인강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팔면 나도 이득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뭐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큰 그건 없는데 뭐 업체에서 아무래도 자기 수익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조금 잘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단 한번 타이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28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대집행 절차는 개통 실비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가해서 행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경찰벌은 벌이지만 집행벌은 벌이 아니에요.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병가해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강제 집행과 적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적시강제고 강제 집행은 전제로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제 징수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강제 징수는 의무자가 관련된 법령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이 스스로 행하거나 삼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행해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이건 뭐예요? 강제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대집행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대집행 뭡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하지 않으면 제3자를 통해서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3자를 통해서 철거를 하든 건물주가 철거를 하든 결과는 똑같다. 그 대집행이잖아요. 그죠?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자, 30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성지 문제가 되겠죠. 21년 성지 문제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강제 집행은 경찰 함명에 따른 경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 신체, 재산, 주거,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뭐가 있어요? 적시대직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대집행. 이거는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강제, 이건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강제징수,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잖아요. 집행벌, 이행 간제금은 뭐예요? 간접이에요. 한 개만 간접이고 나머지는 직접입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나와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은 강제징수란 제일 끝에 한번 볼까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우지 않는 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왜 드렸습니까?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그리고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간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 격리는 모두 적시강제에 속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해산 조치라든가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는 직접 적시강제가 아니에요. 직접 강제에 속합니다. 간염병 환자 즉각적인 강제 격리가 적시강제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쉽죠? 대집행이란 뭐예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고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념 문제. 자, 서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이냐? 자, 기억은 뭐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처의 의무자의 자기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삼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대집행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경찰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가한 금전벌이 뭐예요? 집행벌이 됩니다. 바로 뭐 정답이 1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이 국가 공공단체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 등과 같이 동일한 상태로 실현하는 작용을 강제 징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니어라 경찰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하면 뭐예요? 직접 강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러분 교재 3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37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네, 1번 왜 틀렸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대상이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앞에서 풀어봤죠? 끝에 보면 경찰벌,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가해서 행할 수 없다? 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집행벌은 벌이 아니에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병가해도. 그 다음에 3번은 강제징수는 끝에 강제징수 절차가 틀렸죠. 독채중결이잖아요. 독채중결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0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 우리는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암기하고 있어요. 적시대직강. 적시대직강 한번 찾아보세요. 적시, 디귿이잖아요. 대, 미열이잖아요. 강, 미염이잖아요. 이 세 개 빼고 나머지 5가지가 뭐예요? 간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금방 끝나잖아요. 자, 그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법은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이런 것들을 법령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제로서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2호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2번 보시면 밑에 보충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찰 구제라 하면은 사전적 구제가 있고 사후적 구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전적 구제에 가면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전 절차에 속하고 사후적 구제는 바로 손실보상, 손해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무슨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억울하기 때문에 뭐예요? 손실보상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하고 행정소송 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후적 구제다. 요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42번 문제 사전적 구제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기억하고 리얼하고 비협입니다. 리얼 손실보상, 디귿 행정심판, 위협 행정소송은 사후적 구제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후 구제제도 중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3번 한번 보세요. 우리 국가배상법하고 헌법,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배상 청구의 주체, 원고는 국민이고요. 배상 책임 주체, 피고는 누굽니까? 국가와 공공단체입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배상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 4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가배상법에는 하면 안 되고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야 그 지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은요.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되고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청구권도 인정이 돼. 둘 다 인정이 되는 건 국가배상법이고 헌법에는 뭐예요? 공무원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본서에 보시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4번 보세요. 자, 국가배상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공무원에게 고의가실이 없어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 국가배상법은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가실책임주의예요. 가실책임주의. 무과실이 아닙니다. 영종으로 무과실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는 가실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그리고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준 경우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고의로 중대한 실수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공무원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가실이 없으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 그 다음에 뭐예요? 중대한 가실, 고의, 중대한 가실이 있을 때 배상 청구를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7번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아침에 수업을 하니까 혀가 안 돌아가. 발음이 조금 불분명하더라도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린 것은 2번 한번 보세요. 자, 영조물 설치 관리하더라.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하자 발생에 있어서 관리자의 고의 가실이 있어야 한다 돼 있어요.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유무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고의 가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도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 보시면은 판례에 의하면 시험버스 운전사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된다?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밑에 보충 내용 한번 볼까요? 보충 내용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버스 운전사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우리 헌법은 배상 책임 주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헌법은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틀린 거예요.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것은 이것은 맞아요. 니은은 맞습니까? 경찰공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경찰청장이 피고됩니까? 아니죠. 배상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세 개가 틀렸죠? 기억,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행정법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 행정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